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3년 2학기 대륜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지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 영상을 듣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지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을 텐데요. 자, 문제를 풀어보고 느낀 느낌은 아마 시험 문제가 좀 쉬웠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자, 우리 1학기 대륜고등학교 시험 난이도랑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 사실 1학기 시험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중간고사가 이렇게 쉽게 나왔다는 것은 변별을 위해 기말고사에서는 더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해서 시험이 너무 쉬운 경우에는 항상 좀 더 열심히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자, 그리고 총 이제 20문항 중에 객관식이 12문항이고요. 그리고 서술형이 4문항, 단답형이 4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서술형 이 4문항의 배점의 총합이 무려 50점이나 됩니다. 그럼 50점이나 되면 12점, 13점, 12점, 13점 이렇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점수에 비해서 시험의 문제 난이도가 매우 낮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객관식 문제랑 비교해 봤을 때 난이도의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정도로 이제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요. 그렇다 치면 뭐 서술하는데 좀 까다로운 문제라든지 서술하는 데 있어서 감점을 당할 요소가 있는 문제들이 있냐를 살펴봤을 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즉 시험 문제도 쉽고 서술하는데 까다롭지도 않은데 배점이 매우 높았다라는 얘기죠. 자, 사실 이게 대륜고등학교 시험의 특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서술형 문항이 어렵지도 않고 서술하는데 힘들지도 않지만 배점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답형 문제를 풀기 전에 꼭 서술형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려운 변별 문제들은 보통 다 단답형 4문제 안에 들어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시험의 경우 물론 다른 문제들보다는 단답형에 있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었지만 사실 뭐 1등급 킬러라고 할 만한 문제는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험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평이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시작해서 20번까지 전문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원소를 명확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1번부터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18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18의 약수는 1, 2, 3, 6, 9, 18 해서 요 6개 원소가 들어가는 집합이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겠죠. 자, 3번을 보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의 모임. 자, 주어진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요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2랑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원소 2개짜리 집합 맞고요. 3번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시작해서 9, 10까지 10개의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3보다 큰 짝수면 4부터 시작해서 모든 짝수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집합을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기 2번에 루트 3에 가까운 유리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원소들이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차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A 합집합 B 하면 여기 있는 원소 다 들어가겠죠? 근데 그 중에서 교집합을 빼라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을 찾으면 교집합은 6 하나 존재하죠. 그쵸? 그러면 전체에서 6을 하나 제외했으니까 원소는 1, 2, 3, 4, 5, 8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답이 되겠죠. 자, 다 더해주면 답은 23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명제를 보니까 첫 번째 2차식을 주고 x값을 주고 있네요. 우리 x값을 먼저 준 뒤에 2차 방정식을 해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좀 더 편하게 다가오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때까지 방정식을 풀면 0이 되는 x값,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0 되는 x값은 2개다 이렇게 풀었었죠. 그럼 0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이 0이 되지 않는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 x값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이 아니다, 3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고 또 2차식이 이제 x값보다 더 먼저 나와 있는 경우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항상 똑같이 참이면서 얘네 둘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는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우는 이제 가정과 결론이 있다고 했을 때 결론의 부정, 그러면 3이 아니다의 부정은 3이다겠죠. 그래서 x가 3이면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3도 0이다. 그래서 가정의 부정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대우도 마찬가지로 참이어야 되니까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 한다. 따라서 3 집어넣어주면 9 더하기 6k 플러스 3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k값은 마이너스 2가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마이너스 1, 0, 1, 2 4개의 원소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4번 문제는 모든과 어떤을 구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모든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요, 말 그대로 모든 원소가 싹 다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이라는 말이 있으면 만족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1번 어떤 x에 대해서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럼 얘는 어떤이니까 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이 하나 있으면 무조건 참입니다. 그럼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마이너스 1 넣으면 0, 0 넣으면 1, 2, 3 그럼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건 단 하나도 없죠? 단 하나도 없으면 거짓이 됩니다. 자, 2번은 모든 x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죠. 즉, 이 4개의 원소 그 모두가 절대값을 씌우면 0보다 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0은 절대값 씌워도 0이니까 0보다 크다를 만족하지 않죠. 단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게 있으면 거짓이 됩니다. 자, 3번 모든 x에 대해서 즉 마이너스 1, 0, 1, 2 이 4개 모두에 대해서 앞에 부호를 바꿔도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냐 물어봤죠. 자, 마이너스 1 붙이면 1 되니까 들어가죠. 0은 그대로 0이니까 들어갑니다. 하지만 2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2는 전체 집합에 들어가지 않죠. 그럼 얘도 거짓이 됩니다. 다음 4번. 자, 이번에는 어떤이네요. 그럼 만족하는 거 하나 찾으면 끝. 어떤 x에 대해서 제곱했을 때 1이 아니면 된대. 0 넣어도 1이 아니고 2 넣어도 1이 아니죠. 2개나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5번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 모든 xy에 대해서 자, 얘이면 x제곱, y제곱 이렇게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4개의 원소가 싹 다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족하지 않는 거 하나 찾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랑 0을 가져왔다 칩시다. 그럼 제곱하면 1, 제곱하면 0이니까 부등호 반대가 되죠? 만족하지 않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다.
해서 모든과 어떤을 잘 구분시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어진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문자를 잘 보면 A, B도 있고 X, Y도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 X, Y에 대한 뭐 A, B에 대한 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A, B, X, Y 이 네 개가 모두 문자로 취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치면 이 뒤에 세제곱, 여러분들 요거는 곱셈 공식으로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다, 그치?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 생각해봐요. 그러면 세제곱을 싹 다 전개하면 항이 4개가 나오겠죠. 그럼 앞에 항이 2개니까요. 하나 잡아서 4개에다가 전부 다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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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 또 하나 잡아서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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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 하면 똑같은 항은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총 항이 몇 개 존재한다? 8개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1번부터 5번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은 6번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자, 6번은 어떤 걸 물어보는 문제냐면, 자, 600의 양의 약수 중에서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약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각각 그 인수를 몇 개 가지냐에 따라서 약수가 달라지는 거죠. 자, 따라서 600을 얼른 소인수분해하면 6 곱하기 110의 제곱이니까 얘는 2가 3개, 3이 하나, 5가 2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 3개, 3 1개, 5 2개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곱해주면 그게 하나의 약수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약수 개념 좀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때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홀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홀수가 되려면 짝수는 단 하나도 포함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2가 3개 있는데 2는 0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2가 단 하나라도 포함되면 짝수가 돼버리니까. 그럼 3은요. 선택 안 해도 되고 선택해도 되는 거죠. 근데 하나 있으니까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5는요. 선택 안 해도 되고요. 1개 선택해도 되고 2개 선택해도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얘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되는 거니까 우선 A 값은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 B 값을 구하러 갈 건데요. B는 5의 배수 물어보는 거야. 5를 단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5의 배수가 되는 거겠죠. 그럼 다시 똑같이 2가 3개 있는데 2는 선택 안 해도 되고 하나 선택해도 되고 2개 선택해도 되고 3개 다 선택해도 되겠죠. 3은 선택 안 해도 되고 하나 선택해도 됩니다. 자, 근데 5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5는 무조건 하나는 선택해야 하고 2개까지는 들고 있으니까 선택 가능하겠죠. 자, 그럼 B에서 가능한 게 4가지, 2가지, 2가지 되므로 16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랑 B랑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1번 22가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 7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자, 7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명제의 참 거짓은 항상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조건 P의 진리집합, 조건 Q의 진리집합을 가져왔을 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입을 벌려야 한다겠죠. 자, 그러면은 P가 Q에 포함된다라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까지 그려서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Q 집합 안에 P 집합이 들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려놓고 기억부터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P 교집합 Q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P랑 Q를 교집합시키면 P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기억은 정답. 다음 니은 갑시다. 니은에서 P의 여집합과 Q를 교집합시키라 라고 했죠. 여러분들 교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 Q에서 P를 빼라 그랬으니까 여기 큐브 모양의 부분이 남겠네요. 그럼 얘는 공집합은 아닐 거니까 니은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물론 공집합일 수도 있고 공집합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럼 공집합이다는 틀린 표현이 됩니다. 자, 다음 디귿. 디귿은 지금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사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바로 눈에 보여요. Q의 바깥 부분과 P의 바깥 부분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P의 바깥 부분이 더 크다, 그지?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을 한번 볼까요? 리을 마지막으로 보면 Q의 여집합과 P를 합치라고 합니다. 자, 한번 색칠해 볼까요? Q의 여집합은 Q의 바깥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P를 더하라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튜브 부분은 빼고 색칠이 되겠죠. 그럼 전체 집합이다 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기역 디귿만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8번 문항은 올림푸스에 있던 문제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해서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죠. 2n 빼기 1에서부터 14까지의 모든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A1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교집합을 시킬 건데 어디까지 시킬 거냐면 n까지 시켜서 공집합을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죠. 자, 얼른 A1부터 구해봅시다. A1을 구하면 여기 1 집어넣는 거니까 1부터 14까지. A2는요, 2 집어넣으면 3부터 14까지. 한 개만 더 해볼까요? A3는 3 집어넣으면 5부터 14까지. 그럼 생각해봐. 얘네들을 전부 다 교집합을 한다고 치면요. 그 범위는 점점점 줄어들겠지만 항상 이 제일 마지막 게 교집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A1, 2, 3를 교집합시키면 제일 마지막 A3가 되는 거죠. 근데 AN까지 교집합을 시켜서 공집합을 만들어주고 싶대요. 그 말은 얘네들을 싹 다 교집합시키면 결국에 뭐가 남는데 AN만 남는다고요. 제일 마지막 게 교집합의 결과가 되는데 그 결과가 공집합이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여기 2n 빼기 1이 14보다 더 커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2n 빼기 1이 14만 되더라도 14와 14 사이에 있는 자연수니까 14 하나 가능하게 되죠. 따라서 얘가 14보다 더 커져야지만 마지막 게 공집합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크다 해가지고 구하면 여기서 이 이제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까? 8이 되겠죠, 8. 자, 그럼 최소값을 k라고 할 때, 그럼 k가 8일 때 a에 k 빼기 3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a5를 구하라 라는 내용이죠. 5 얼른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9부터 14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되니까 9, 10, 11, 12, 13, 14가 되고요. 그 아이들을 모두 다 더해주면 답은 69가 되겠죠. 해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9번 문제를 풀 때 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항입니다. 자, 본인이 풀다가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꼭 잘 확인을 하면서 풀이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를 보면 자, 전체 집합이 A, B, C, D, E 총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이 X집합의 부분집합이 A, B, C라고 합니다. 이때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달라 요 얘기죠. 자, 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교집합 C를 하면 A, B, C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B집합과 C집합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안에 A, B, C가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원소 D랑 E는 여기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여기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가거나
아니면 BC 바깥에 존재하거나 세 가지 중에 한 군데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서 D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여기, 여기 세 가지. E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여기, 여기, 여기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다가 바로 적어볼까요? B랑 C로 가능한 집합의 개수는 B 3개, C 3개 존재한다. 요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나 조건을 추가해 봅시다. 나 조건은 A교, B교, C가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B교집합 C를 알잖아? 그럼 굳이 얘를 B교 C로 두지 말고 이렇게 A, B, C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교집합 시켜서 공집합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는 A가 A, B, C 세 개의 원소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집합 A는 얘 중에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적어도 문제니까 전체에서 빼겠습니다. A도 B도 C도 전부 다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 집합을 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원소 5개짜리에서 전체 부분 집합은 2의 5승이죠. 이때 A도 B도 C도 가지면 안 되고 나머지 원소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개수가 2의 제곱계가 되니까 빼주면 32 빼기 4 해서 28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가능한 집합 A의 개수는 28입니다. 그럼 얘네를 다 곱해서 답을 구해주면 답이 4번 252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A교 C가 A, B, C라고 했죠. 그럼 D랑 E는요 절대 이 교집합 부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집합 얘기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공집합이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만약에 A, B, C가 공집합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얘가 28개가 안 되겠죠. 네, 해서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좌표평면 위에 점과 직선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항상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자, 좌표평면 그렸고요. 여기 위에 마이너스 3,2라는 점 A가 있다. 점 A는 마이너스 3,2가 있고요. 그 다음 직선 L이 있는데 L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죠. 그러면 Y절편이 6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절편은 3이 되어야 되니까 직선 L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어질 수 있겠죠. 직선 L은 2x 플러스 Y 빼기 6은 0입니다. 자, 이때 점 B는 X축 위에 어딘가에 존재하고 점 C는 직선 L 위에 어딘가에 존재할 때 A, B, C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돌아다니는 점에 대해서 둘레 길이의 최소값 물어보는 거 대칭 이동시켜서 직선 거리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누구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야 하냐를 공부를 하면 좋은데요. 항상 어떤 고정된 점을 점 B가 돌아다니는 직선, 돌아다니는 점이 그리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주면 돼요. 그런데 자, 얘 일단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X축 대칭이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돌아다니는 점이 두 개죠. 점 B도 돌아다니고 점 C도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 점 C가 돌아다니는 직선 L에 대해서 A를 한 번 더 평행이동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 L에 대해서 평행이동 시킨 점을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우리가 수직 이등분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주면 요 A2'의 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먼저 A2' 점 좌표부터 구하러 갑시다. 자, 수직 이등분이다 라는 성질을 쓸 겁니다. 그러면 1, 수직이다. 2, 이등분이다. 요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1, 수직이다를 이용하면요. 자, A2'과 A의 기울기는 X증가량 분의 Y증가량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 값은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이등분이다를 해봅시다. 그러면 A와 A2'의 중점 좌표를 구해서 중점은 둘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이 중점 좌표가 누구 위에 있다? 직선 L 위에 있다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X값 플러스 Y값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요식 두 개 연립하면 모르는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A, B는 바로 구할 수 있다. 그쵸? 자, 여러분들이 연립해서 A, B를 구했다 라고 치면 요 점의 좌표가 5,6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A'과 A2'을 한 번에 쭉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B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CA가 되니까 삼각형 ABC의 둘레를 한 번에 직선으로 쫙 그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둘레의 최소값은 A'과 A2' 두 점 사이의 거리다.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얼른 이용해주면 5 빼기 마이너스 3, 88, 64. 6 빼기 마이너스 2, 88, 64 이렇게 될 거니까 얘 구해주면 얼마입니까? 네, 8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자, 됐나요? 자, 이 문제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굳이 뭐가 힘드냐라고 물어보면요. 요 직선 L에 대칭 이동시키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대칭 이동시킬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뭐냐면 우리 이 직선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무조건 2대 1의 비를 만족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직선은 반드시 얘랑 수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축에 나란히, Y축에 나란히 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면 얘의 비는 2대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따라서 우리가 뭐만 구할 수 있다면 요 교점만 구할 수 있다면 여기서 이게 2대 1인 걸 아니까 얘가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여기에 합동인 직각삼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얘랑 똑같은 만큼 얘랑 똑같은 만큼 더 가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와서 A와 A2'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한 점, 누구를 지나? A를 지나. 그러면 마이너스 3,2를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직선 L이랑 연립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랑 연립하면 누구를 구할 수 있냐면 이 교점을 구할 수 있겠죠.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둘이 연립해서 교점 구해볼게요. 자, 이 분수 싫으니까 그냥 2 바로 곱할게. 그러면 x 플러스 3 더하기 4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그러면 5x는 얘 넘기고 얘 1로 넘기면 12 빼기 7이니까 5가 되죠. 즉, 이 점의 좌표는 1,1 집어넣으면 4가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는 4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는 2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도 얘 길이가 4, 얘 길이가 2가 돼야 되잖아요. 합동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1,4에서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올라온 거니까 5,6이다 라는 걸 좀 더 빠르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되나요? 네, 해서 우리가 이걸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제 수직인 직선에서 요 닮은 비를 이용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길이 똑같으니까 합동인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좀 더 편하게 요 대칭된 A2'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까지 얘기하고 답 구하면 답은 3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전체 집합의 원소는 12개, 그리고 A집합은 없네요. B집합의 원소는 7개, 그리고 C집합의 원소는 10개, 그리고 A교, B교, C 의 원소 개수는 2개일 때 구하라는 건 A, 교, B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뭐 교집합이든 어디든 집합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는 일단 벤 다이어그램부터 그리고 문제를 풉시다. 자, 그럼 전체 집합이 원소가 12개래요. 자, 이거는 원소 개수를 표시하기 위한 그냥 이제 그림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A는 모르겠어요. A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집합 B는 몇 개고 원소가 7개고 그리고 집합 C는 원소가 10개고 그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때 A교, B교, C는 원소 2개니까 여기가 2개가 들어갑니다. 여기 이 3개 다 겹쳐진 부분. 이때 물어보는 부분이 어디냐를 봤더니 A교 B잖아요. A교 B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얘들아 여기 밑에는 2개로 고정이잖아. 그럼 나는 어디만 생각하면 돼? 여기만 생각해주면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색칠된 부분의 최소 최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12개밖에 안 되는데 B와 C에 있는 원소를 더하면 17개가 되죠. 그럼 여기서 B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C집합의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에 B교집합 C의 원소를 뺀 것이 B합집합 C죠. 당연히 A에 아무것도 없다 쳐도 B합집합 C가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야. 맞나요? 따라서 넘겨주면 B교집합 C 이 부분의 원소 개수가 무조건 5개보다는 많아야 된다가 나옵니다. 자, 비교 C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가 5개보다 더 많으려면 얘 2개는 고정이니까 얘는 3개보다 더 많으면 되겠죠. 3개 이상이면 되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파악해 두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핑크색 부분이 최소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핑크색 부분이. 자, 그럼 첫 번째, 이 핑크색 부분이 그냥 없으면 안 되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즉 A랑 B만 교집합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해봅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죠? 뭐 A랑 B가 반드시 만나는 부분이 여기 이 말고 또 있다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자, 해서 여기는 0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A교 B의 최소값은 2 더하기 0이니까 일단 최소값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최대값을 한번 구하러 가봅시다. 즉 여기에 되도록이면 많은 원소가 들어오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합 A에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싹 다 어디로 들어오면 되냐면 여기 이 부분으로 들어오면 되죠. 여기랑 여기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치? 그러면 나는 여기 이 남아있는 이 B 부분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원소는 7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2개, 여기는 최소 3개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5개는 이미 뺏겼어. 몇 개 남았지?
최대 2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이 핑크색 부분의 최대값은 2가 되겠죠. 그러면 A교 B의 최대값은 2 더하기 2니까 4가 되는 거야. 해서 답은 6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 이런 어떤 특정한 부분 집합의 원소의 최대 최소,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집합 움직일 수 있는 집합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최소값,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도 이제 꽤나 이제 실수가 많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짚고 넘어가 줍시다. 자, 이번에는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자, 12번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섞었을 때 잘 그릴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 1,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2. 여기에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그리고 이렇게 얘는 사다리꼴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fx, y는 0인데요. 얘를 어떻게 변형시킨 거냐면 2-x, y는 0으로 변환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얘는 딱 봐도 x 앞에 있는 부호, y 앞에 있는 부호 다 바뀌었고 2라는 숫자도 추가됐으니까 평행이동도 어느 정도 되었고 대칭이동도 된 식이란 말이야. 이렇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섞여 있을 때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대칭이동부터 시키세요. 대칭이동은 뭐만 보면 되냐면 부호만 잘 보면 됩니다. x 앞에 부호도 바뀌었고 y 앞에 부호도 바뀌었다, 그치? 그럼 얘는 둘 다 부호가 바뀐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원점 대칭을 시키시고요. 그럼 원점 대칭 시키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되는 거잖아. 이렇게 원점 대칭 먼저 시켜놓고 두 번째 뭘 생각하냐면 x 대신에 얼마가 들어갔길래 2 빼기 x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얘는 x 대신에 x 빼기 2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도형을 대칭시킨 다음 평행까지 시킬 건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 어차피 4개밖에 없으니까 이 4개를 따로따로 다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0,1을 원점 대칭시키면 0, 마이너스 1.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2,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두 번째. 자, 얘를 이제 클리어. 얘로 갑시다. 마이너스 1,0을 원점 대칭시키면 1,0. 1,0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키면 3,0. 자, 그 다음 이번에는 0, 마이너스 2를 원점 대칭시키면 0,2.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키면 2,2. 마지막 얘를 원점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2,0.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하면 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과들을 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요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때 얻은 부분에 공통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 평행한 거 눈에 보이시죠? 자, 둘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평행. 얘는 기울기 1, 얘도 기울기 1, 얘랑 얘도 평행하니까 안에 있는 이 공통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구나. 그럼 나는 요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해주면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삼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해줍시다.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이 점 좌표 알아야 되겠죠. 이 점 좌표는 요 직선 y는 x랑 이 직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x고 y 절편은 1인 이 두 직선을 연립하면
교점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연립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연립한 결과는 3분의 2, 3분의 2입니다. 즉 높이가 3분의 2라는 거지.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자, 약분할 거 약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답이 얼마가? 3분의 2입니다. 죄송합니다. 2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 계산해주면 답은 1번 3분의 4가 되겠죠. 네, 해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단답형 12문항 모두 끝입니다. 자,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아까 총평에서 얘기한 대로 서술형 문항 배점이 12, 13, 12, 13 엄청 크죠? 거의 앞에 있는 문제 4문제를 풀어야 되는 수준이에요. 자, 근데 난이도가 어떤지 우리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봅시다. 자, 13번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는 30개. 그리고 A교 B의 원소 개수는 9개. 그리고 A 여집합 교의 B 여집합의 원소 개수는 2개. 1대 1번 A 합 B의 개수를 구하고 2번 NA 더하기 NB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구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자, 여집합이 너무 많아요. 괄호 밖으로 묶어낼게요. 자, 얘를 바꾸면 A의 여집합 묶어내면 뒤집어지고 B의 여집합이 2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 임으로 우리가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A 합 B가 아닌 걸 빼주면 A 합 B의 원소 개수가 나오죠? 그럼 얘가 30 빼기 2니까 28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그냥 28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 식을 서술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끝. 자, 두 번째 2번으로 갑시다.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입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A 집합의 원소 개수에다가 B 집합의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에 A교 B를 빼주면 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를 우리가 방금 8이 아니라 2 어디 갔어? 28이라고 구했고 1번에서 A 집합의 원소, B 집합의 원소 그대로 넣어주고 교집합은 문제에서 9개라고 했으니까 넘겨서 구해주면 얘는 얼마? 37.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를 서술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매우 기본 공식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14번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랑 Q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Q 조건은 보자마자 좀 풀이가 필요하겠네요. 자, 싹 다 좌변으로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Q 조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뭐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이때 여러분들 요거 해석해야 되겠네요. P가 not Q이기 위한 여러분들 P가 주인공이죠. P가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화살을 맞아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not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명제의 참거짓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P집합과 Q의 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입 벌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 Q 여집합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얘가 Q니까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랑 3보다 크다가 아닌 부분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되겠죠. 이게 이제 Q의 여집합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림을 그려볼까요? 수직선에 마이너스 1과 3 얘가 Q의 여집합이 되는 건데요. 여기다가 P를 그려서 P는 N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생긴 놈이지 쏙 들어가게 해야 된대. 그럼 이제 그림 그리면 N이 이렇게 생겨야 되겠다. 그치? 얘는 색칠, 얘는 안 색칠.
그럼 쏙 포함되려면 일단 당연히 첫 번째 n은 3보다 커야 됩니다. 크다 먼저 해놓고 두 번째 같아도 되나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이렇게 같아버리면 얘는 3을 포함하는데 얘는 3을 안 포함하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 n은 3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럼 만족하는 자연수 최소값이니까 답은 4가 되겠죠. 됐나요? 얘도 뭐 서술하고 뭐 감점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크게 어려운 게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해라 라고 했어요.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죠. 자, 바로 반판별식 적용시켜주면 반비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서로 다른 두 실근 크다를 만족하면 되는 거야. 즉 A제곱이 16B보다 더 크면 되는 거죠. 주사위 던진다 했으니까 A는 1, 2, 3, 4, 5, 6, B도 1, 2, 3, 4, 5, 6. 그럼 얘 만족하는 거 다 찾읍시다. B에 1이 나왔다 치면 16보다 커야 되니까 5제곱이나 6제곱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자, B가 2라고 치면 32니까 6, 6, 32밖에 안 됩니다. B가 3일 때부터 만족하는 게 없다, 그지? 해서 5, 1, 6, 1, 6, 2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 나온다. 해서 답은 세 가지,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됐나요? 다음 1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시킨 다음 원에 접하냐 물어보는 거죠. 일단 시키는 대로 대칭이랑 평행이동을 좀 시켜주겠습니다. 자, 3x-4y 플러스 2는 0 이라는 이 직선을 일단 첫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여러분들 x랑 y 자리 바꾸면 되겠죠. 자, x, y 자리 바꾸면 3y 빼기 4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래. 그럼 x 대신에 x 빼기 a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자, x 대신에 x 빼기 a를 집어넣으면 평행이동 완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나왔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원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원과 직선이 접한다 라고 하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얘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이 직선에서부터 원의 중심 0,0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수 있다. 그쵸? 자, 식 좀 예쁘게 정리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더하기 4a 플러스 2는 0. 요 직방인 거죠? 그러면 얼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주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25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풉시다. 양변에 5를 곱하면 절대값 4a 플러스 2가 뭐가 되죠? 10이 돼야 되죠? 그러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둘 다 가능하니까 a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양의 실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가 되겠죠. 자,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 서술형 문항 4개 풀이 완료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문제 난이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서술형 문제 꼭 먼저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서술형 문제 하나 틀리면 앞에 있는 문제를 거의 4개 정도 날린 거랑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답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단답 1번이죠. 자, 17번 문항입니다. 자, 여러분 17번 문항은 플래티넘 125페이지에 486번 문제를 조금 변형시켜 놓은 문제인데요. 자, 뭐 사실 이 문제를 안 풀어봤다고 해도 문제 잘 읽고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을 잘 해석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잘 안 읽어서 해석을 못하면 문제를 못 풀겠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이 하나 있대요. 원방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중심이 2,0, 반지름은 루트 3. 자, 이때 한 변 길이가 4짜리인 정삼각형의 모양을 유지하는데 PR이 항상 X축이랑 평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얘가 항상 평행해야 한대요. X축이랑. 그럼 얘가 P, 얘가 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정삼각형이 돼야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이 삼각형 모양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빙 도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Q가 나타내는 이 점이 Q예요.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래. 얘들아, 얘는 쉽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 점 P가 여기 위를 도니까 얘도 이렇게 따라 돌겠죠. 따라 돌면 당연히 점 Q가 그리는 도형도 이 원과 크기가 똑같은 원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으로 동일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크기가 루트 3으로 동일한 이런 원이 될 텐데 그럼 과연 중심이 어디냐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지금 이 원 위를 도는 거야. 그럼 원 위를 돌 때 얘가 지금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4의 절반,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1대 2대 루트 3이니까 2 루트 3만큼 떨어진 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자, 이 중심과 이 중심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P가 딱 여기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왔어.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만큼 더 왔지. 그럼 총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자, 밑으로는요. 자, 밑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를 살펴보면 얘는 밑으로는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P가 여기 있다고 치면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2루트 3만큼 떨어진 거니까 이 원의 중심이 4, 마이너스 2루트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점 P를 여기다가 딱 고정시켜 놓고 4만큼 2루트 3만큼 평행시켜 주면 이 원의 중심이 4, 마이너스 2이고 반지름은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루트 3인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이건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고요. 선생님 저는 얘가 뭐를 그리는지 안 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치면요. 얘 문제를 또 이런 식으로도 한번 풀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점 Q가 그리는 도형을 구하라 라는 거니까 얘는 자취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점 Q의 좌표를 x, y라고 잡겠습니다. 이때 점 Q 말고 기준이 되는 점은 원 위를 돌아다니는 P겠죠. 그럼 점 P를 a, b라고 잡을게요.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P는 원 위를 돌아다니니까 a, b는 원방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지. 얘를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점 Q는요. 점 P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만큼 밑으로 2루트 3만큼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그치? 즉 여기서 우리 x, y의 좌표는 점 A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점 B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루트 3만큼 이제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요. 요 정삼각형 안에서. 즉 라지 x는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라지 y는 b 빼기 2루트 3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식을 다 구해놓고 보면 모르는 문자는 A, B, X, Y 4개인데 식이 3개밖에 안 나오니까 아, 식이 하나 부족하구나. 그러면 내가 A, B, X, Y를 다 구할 수는 없지만 자취를 구할 수 있겠구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게 자취 방정식의 원리죠. 자, 그럼 A는 으로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A는 X 빼기 2가 되겠죠? 얘는 X 빼기 2 빼기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Y가 아니라 죄송해요. 여기 아까 A, B 집어넣은 거죠? 그럼 B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Y 플러스 2루트 3을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따라서 A는 4, B는 마이너스 2루트 3, R제곱은 3 이니까 다 더해주면 7 빼기 2루트 3이 됩니다. 자, 됐나요? 네, 해서 요 평행이동된 걸 바로 눈치챘다 하면 바로 이제 원으로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두 가지 방법을 전부 다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를 봅시다. 자, 18번 이 문제도 꽤나 어려웠죠. 단답형에서 변별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18번 문제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비슷한 유형을 많이 봤을 겁니다. 자, 모의고사 변형 문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A는 0을 무조건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원소 개수는 4개래. 그런데 다조건을 해석하는 게 포인트겠네요. 2A 제곱 빼기 1이 A가 아니면 뭐야? 또 나왔네? 아니면 나왔지. 아니면 아니다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죠. 이런 경우에는 뭘 이용하자? 대우를 이용하자.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어차피 대우도 참이죠. 그러면 명제의 대우를 쓰면 A가 집합 A에 포함되면 누구도 포함돼야 된다? 2A제곱 빼기 1도 포함이 돼야 된다. 즉 A랑 2A제곱 빼기 1은 두 개가 세트로 쌍으로 몰려 다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네, 자 이때 시작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석해 봅시다. 가조건에서 0이 집합 A에 포함돼야 된다 했단 말이지. 그런데 다조건에서 0이 포함되면 0 빼기 1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빼기 1, 마이너스 1이 포함되면 또 누구도 포함돼야 되는 거냐면 1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전부 다 다조건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이 포함되면 다시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계속 1이 이제 뱅뱅뱅 도는 거겠죠. 따라서 집합 A는 일단 0, 마이너스 1, 1, 3개는 무조건 들고 있어야 돼. 그럼 나에서 원소 개수가 4개라 그랬으니까 나 원소 1개만 더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가져갈 수 있겠죠. 이제 얘만 찾으면 돼. 자, 얘를 찾을 건데 분명히 아까 뭐라 그랬냐면 두 개가 쌍으로 혹은 여기서 쳇바퀴 돌듯이 일로 가고 여기서 멈추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3개는 클리어야. 그럼 여기에 원소가 들어가려면 첫 번째 그냥 이 둘이가 완벽하게 똑같아서 그냥 하나로서 다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뭔가 딱 끼워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 아니면 딱 집어넣었는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아니면 A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얘를 구했더니 얘가 1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1개, 2개 혹은 1개, 2개 혹은 1개, 2개가 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얘네는 지금 이렇게 3개는 잘 순환을 하고 있는 구조란 말이지. 물론 1은 계속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자, 이렇게 원소가 있을 때 원소가 4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혼자가 완벽하게 이제 계속 순환을 이루면 됩니다. 아니면 얘랑 똑같아지거나 얘랑 똑같아지거나 얘랑 똑같아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총 4가지의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다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그냥 A랑 2A 제곱 빼기 1이 똑같으면 그냥 원소 하나 존재하겠죠. 자, 이거 풀어보자. 자, 싹 다 우변으로 넘기면 식이 이렇게 될 거니까 얘 1, 2, 1, 1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A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문제 1이면 원소가 3개인 거니까 안 되겠지? 2분의 1이 얘가 되면 되는구나. 하나 찾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는 여기서 A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이 결과가 0이랑 똑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얘가 0이랑 똑같으려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럼 2분의 루트 2가 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두 개 더 찾았어. 하나, 둘, 셋 찾았어요. 다음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는 A에다가 뭔가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 마이너스 1과 똑같을 때 생각해보면 돼. 근데 이건 A가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0, 마이너스 1 이미 있네? 그러면 원소 3개 안 되죠? 자, 진짜 마지막 네 번째. 이번에는 2A 제곱 빼기 1이 누구랑 똑같은 경우? 1이랑 똑같은 경우. 그럼 여기서 A가 뭐가 나오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또 풀마 1 중복되니까 안 되겠지. 결국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원소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세 가지인 거야. 그러면 가능한 집합 A는 0, 마이너스 1, 1은 무조건 들어오고 얘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한 가지. 그리고 0, 마이너스 1, 1 무조건 들어오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인 경우 마지막 0, 마이너스 1, 1 들어오고 플러스 2분의 루트 2인 경우 해서 세 가지가 존재한다. 원소의 합으로 가능한 거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다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다 더하면 2분의 루트 2. 해서 이렇게 세 개가 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세 개를 다 찾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겠죠. 자, 아마 마이너스 2분의 1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요 풀마 2분의 루트 2가 좀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놓치지 않고 다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갈까요? 자, 여러분 19번 문제도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보면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1, 3, 4, 5, 6, 7, 8 2가 없네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주의하셔야 되겠죠? 아까 언급한 부분 얘는 공집합이 아닌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럼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해서 원소의 곱을 SX라고 한다. 자, 이때 SA 곱하기 SB 죄송해요. 더하기네요. SA랑 SB를 더한 것이 최소가 될 때 집합 A의 원소를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쵸? 자, 가를 보니까 A랑 B를 합치면 무조건 전체 집합이 돼야 된대. 자, 그리고 A랑 B랑 교집합하면 5, 7이 돼야 된대. 아하. 5랑 7은 A랑 B가 반드시 둘 다 들고 있어야 되고 5, 7 말고는 둘 다 들고 있는 원소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1, 3, 4, 6, 8 이 5개는 A가 가져가거나 B가 가져가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원소 개수는 B가 더 많으래. 아하. 그럼 이 5개를 나눠 가질 때 B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근데 모든 원소의 곱과 모든 원소의 곱의 합은 사실 곱하기와 더하기니까 큰 연관이 없단 말이지.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2개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여기 있는 원소들 다 자연수니까 곱하면 양수. 곱하면 양수일 거지. 얘들아, 양수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산술기하를 한번 이용해 봅시다.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2개 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최소값은 언제 발생하냐면 등호를 만족할 때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등호는 언제 만족하는 거냐면 2개가 완벽하게 똑같을 때 성립하는 거지. 그럼 끝났어요.
5, 7은 어차피 집합 A도 가지고 있고 집합 B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생각 안 해줘도 되겠지. 나머지 원소들을 다 곱하면 똑같아져야 된대요. 그럼 이제 남은 원소를 보는 거야. 1, 3, 4, 6, 8 1, 3, 4, 6, 8 1, 3, 4, 6, 8 중에 적당하게 뭐 1개 혹은 2개 혹은 3개씩 곱해서 그 나온 곱씨 같아져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같아지는 수밖에 없다? 3, 8, 24, 4, 6, 24 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럼 이제 나머지 원소의 곱이 24, 24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생각해봐. 얘가 4, 6, 24를 가지면 얘는 3, 8, 24를 가져야 될 거고요. 혹은 반대로 얘가 3, 8, 24를 가지면 밑에 있는 집합 B는 2가 아니라 4, 6, 24를 가져야 되겠지. 근데 이제 원소 1 남았잖아요. 1은 곱하는 게 의미가 없고 아무한테나 넣어주면 되는데 B의 원소 개수가 더 많아야 되니까 무조건 B한테 넣어줘야 되겠지. 해서 요렇게 가지거나 또는 이렇게 가지거나 두 가지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 얘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 10이니까 22. 얘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23 이렇게 되네. 얘가 P, 얘가 Q라고 치면 P 플러스 Q는 45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산술기하를 쓰는 문제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바꾸겠다라고 하면 사실 얘가 같은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자, 둘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대요. 근데 같은 경우가 아예 없대. 그럼 어느 경우? 이 두 개가 가장 비슷해지는 경우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등호를 만족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그 값이 가까워지는 순간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것 정도만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세 양수 XYZ. 네, 양수 조건 줬고요. 자, X가 Z분의 XY, X분의 2YZ, Y분의 3ZX 이렇게 돼 있죠. 이때 S제곱이 78인데 3X제곱, 2Y제곱, 6Z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지금 모양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는 걸로 봐서 뭔가 코시-슈바르츠를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양수 조건이 있는 걸로 봐서 산술기하를 써야 될 것 같기도 해. 어쨌든 어떤 식의 최소 최대를 물어보는 거니까 부등식이랑 연관이 있고요. 조건이 부족하니까 절대 부등식을 써야겠다라는 느낌 정도는 우리가 먼저 미리 받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이 식이랑 이 식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먼저 찾아볼 건데요. 먼저 S제곱이 78이라길래 S를 먼저 제곱시켜 봅시다. 그럼 걔가 78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얘를 전체를 제곱시키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식이 뭐가 돼? 식이 앞에 거의 제곱, Z분의 XY의 전체 제곱 더하기 중간에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이 둘이 곱하면 2y제곱 이 둘이 곱하면 6z제곱 이 둘이 곱하면 3x제곱. 아하, 문제에서 물어보는 최대값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는 이놈의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나 지금 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식을 2y제곱 더하기 6z제곱 플러스 3x제곱으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식이 뭐가 되냐면 여기 이 부분을 싹 다 좌변으로 넘기고 양변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2로 나누면 2, 3은 6, 2, 9, 18이니까 39 빼기 2분의 1에 얘 다시 적을까요? z분의 x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잘 생각해봐. 난 지금 좌변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39에서 당연히 가장 작은 숫자를 빼야 되겠지. 됐나요?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사실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보니까 저는 코시-슈바르츠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공식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코시-슈바르츠 공식을 쓰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얘랑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의 크기를 비교하면 항상 더 누가 크다? 얘 크기를 비교하면 얘네가 더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게 코시-슈바르츠죠. 2개짜리에서 그냥 하나씩만 더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돌아와서 나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z분의 xy의 전체 제곱, 그냥 얘네를 하나의 문자로 보는 거야. 2yz의 전체 제곱, y분의 3zx의 전체 제곱, 여기에다가 개수를 전부 다 1, 1, 1로 둡시다. 그러면 1, 1, 1 한 거는 어떻다고요? 크거나 같아요? 누구를? z분의 xy, z분의 2yz. 이게 x인데 왜 z가 됐죠? x. y분의 3zx의 전체 제곱보다요. 이거 곱하기 1, 이거 곱하기 1, 이거 곱하기 1이다. 그치? 근데 얘들아 이게 뭔데? s제곱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s제곱은 얼마? 78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3, 2, 6 3, 6, 18 그럼 26이 되겠네요. 아하, 얘의 최소값은 26이다. 따라서 39 뭐가 문제일까요? 네, 26. 아니네요. 네, 해서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얘는 39 빼기 2분의 1 곱하기 26 해주면 얘가 13이 될 거니까 답이 26이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다. 그쵸? 네, 해서 우리 이 문제는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해설을 끝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어렵지 않았다. 그쵸? 자, 이 시험이 어렵지 않았다고 해서 올해 시험도 어렵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시험지에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그냥 이때까지 나는 좀 상위권의 학생이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었다 하시면 계속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셔야 되고요. 나는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면 쉬운 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빠르게 푸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해서 이 시험지에는 큰 이제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내가 틀린 파트, 예를 들어 집합에서 틀렸다면 집합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내가 요 절대부등식을 잘 몰라서 틀렸다라고 하면 절대부등식 공부를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만 이 시험지를 생각하셔야지 너무 큰 의미를 두면 안 된다. 하던 거 계속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험지 이제 시험 풀이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이 문제에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좀 꼽아볼 만한 문제들 뭐가 있냐를 살펴보면 1등급 변별 문제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굳이 하나 뽑으라면 20번 정도 꼽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2등급 변별 문제는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앞에 이제 9번 문제, 이것도 이제 실수가 많았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가지고 제일 마지막 단답형 부분에서 18번, 19번 문제, 그래서 요 3문제 정도를 2등급 변별 문제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4문제 중에 틀린 게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3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